바이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화난 바이든, 인도 정말 실망이야. 큰 대가 치를 것. 자, 미국이랑 인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죠.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미국이 인도를 통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왜 화가 이렇게 났을까? 화가 난 이유. 미국, 인도의 실망, 러시아와 제휴 말라, 경고. 우리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이분이 또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블랙록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블랙록 출신이기도 하고 어떻게 됐어요? 바이든 경제부 애들 다 자기네 경제부 애들이라는 거. 자, 그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이 인도에 실망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 제휴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이 인도가 러시아보다 명확한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된다면 책임져라. 그의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과 인도의 결정에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인도의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이 유럽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러시아를 경제를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에 달러로 원유 결제를 못하게끔, 수출을 못하게끔 했고, 스위프트에서 빼버리고,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펼치면서 어떻게 돼요? 러시아는 그러면 앞으로 돈을 벌고 밥줄이 끊기게 되면 우리한테 갖고 있는 천연가스 원유를 싸게라도 헐값에라도 팔아야 되는 국가가 있겠죠. 그게 1순위가 누구였어요? 중국. 그러면서 이번에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오찬을 따로 마련하면서 손잡고 또 우리 시진핑 형님이랑 푸틴 형님을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러시아한테도 팔고 또 누구한테도 팔아야 돼? 인도한테도 파는 겁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도가 러시아한테 원유를 산 수입량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3월 달부터 수입량이 대폭 증가가 됐죠. 왜? 인도 입장에서 어떤 국가예요? 이멀진 국가죠. 공장들이 지금 미친듯이 가동이 되고 있고 빠른 수출을 통해서 빨리 국가 경쟁력을 빨리 올려야 돼. 기업들도 계속해서 빨리 살려야 돼.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피해 굉장히 심하죠. 지금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경기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고 GDP도 높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코로나 회복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지금 미국이고 뭐고 급한 게 지금 누구예요? 인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푸틴이랑 얘기를 해서 값싼 또 원유를 들여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러시아 인도와 원유 헐값에 직접 판매 협상. 자, 중국 국영 석유업체 러시아산 석유 구매 새 협약 체결 회피. 이러면서 중국 또 기업들은 사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도 안 사고 있는 척, 규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인도는 지금 20% 할인된 가격으로 누구한테 사고 있다? 원유를 러시아한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원유 매입을. 자, 그러면서 1200만 배럴 3월에 수입한 원유량도 연간 수입량의 50%를 3월 달에 거의 수입했다는 거. 이게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겁니다. 싼 거를, 값싼 원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는 사지 않았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인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이유가 뭘까? 자, 왜 이런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 바이든이 열이 받았어요. 받았고 이제 인도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웬만해서 얘기는 안 했어요.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참았죠. 왜냐면 바이든도 인도를 끌고 가야지 중국도 견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동북아시아도 그렇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또 인도는 또 어디 조약기구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쿼드 조약기구에 또 인도가 속해 있죠. 지금 미국은 자기네 편한테 지금 공격을 하고 싶지가 않아. 많이 봐줬어. 근데 참다 못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인도랑 러시아 관계를 알려면 좀 70년 정도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좀 돈독한 사이라는 거. 자,
지금 그 인도가 러시아한테 이제 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누구랑 지금 투닥투닥 싸우고 있어요? 인도가 중국이랑 싸우고 있죠. 계속해서 막 군사력끼리 충돌을 하고 있고, 남중국해 또 여기에서 또 중국이 무력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인도 북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분쟁이 나는 게 인도죠. 중국과 마찰이 있어.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무기를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 무기 사야 되죠. 근데 거의 인도의 무기 60% 가까이가 러시아한테 수입을 한 러시아산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유라던가 아니면 뭐 국방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인도가 러시아한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그 인도가 그 러시아한테 원유를 수입한 게 총 100%로 따졌을 때 2%에서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원유를 뭐 아랍이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로부터 원유 수입을 했었는데, 지금 뭐 러시아한테 원유 수입하는 거 2%에서 5%밖에 안 됐는데 3월 한 달간 수입한 게 50%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지난해 12월부터 2월달까지 수입 안 했어, 인도는. 근데 러시아가 또 속삭여 가서 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럼 인도 싸게 준대. 맞물려, 자기네 상황이랑. 그러면서 3월달부터 수입량 대폭 증가했죠. 자, 지금 인도랑 러시아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제가 또 크립토 커런시 쪽에서도 중요하고, 제가 인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죠. 영상이 꼭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인도랑 러시아랑 뭐 역사적으로라던가 아니면 지정학적으로라던가 유대 관계는 거의 한 100년 좀 안 됩니다. 한 70년 가까이 단단하게 지금 다져온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그 우리 스탈린 그 사후 그 소련 있을 때 1950년대부터 러시아가 인도한테 뭐 경제적으로라던가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뭐 군사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뒤집어지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양국 관계가 깊어졌죠. 그래서 러시아랑 인도 뭐 형제의 나라다 아니면 뭐 형동생을 한다 이제 그럴 정도로. 그리고 지금 평소에 아까 어떤 국가랑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인도? 중국이랑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소련도 국경을 국경을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1962년도 중국과 또 국경 전쟁을 치렀죠, 인도에. 근데 거기에 조건 뭐 이런 거 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지원금 낮은 가격도 받고 안보를 지원을 해줬죠, 군사적으로. 쉽게 말해 중국이랑 인도랑 1962년도에 싸웠는데 러시아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거의 뭐 금액적으로도 적게 받고 이런 거 조건 달지 않고. 그러면서 또 파키스탄이랑도 또 카슈미르 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누구 편을 들어줘요? 러시아가 인도 편을 들어줬고. 그리고 또 71년도 인도랑 또 어떤 전쟁, 파키스탄이랑 또 이렇게 전쟁이 터졌죠.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71년도 또 우리 닉슨 미국 대통령, 그때 미국 대통령이 어디로 갔어요? 누구를 협박하러 갔어요? 인도로 갔죠. 인도로 가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데, 그때 소련이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인도 편을 들어줬죠. 그러면서 인도랑 러시아는 한 70년 가까이 서로 각별한 사이예요, 지금. 지금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 관계랑 우리나라랑 미국 관계랑 국민들 뭐 생각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다르죠. 그런 거랑 똑같아. 인도 국민들은 러시아 국민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역사적 DNA가 뭐에 그 영향을 끼쳐요?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자, 지금 남중국해 그리고 인도 북부 지역 계속해서 중국과 마찰이 있죠. 인도 군사력 포기 못하죠. 근데 무기의 60%를 러시아한테 사고 있어. 그리고 원유도 값싼 원유를 또 싸게 산대. 이번에 코로나 때 피해 제일 컸던 거 인도 굉장히 컸죠. 굉장히 힘들어 지금.
그러면 값싼 원유에 그리고 또 군사력까지 러시아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지정학적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아까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구성되어 있는 조약기구 쿼드 있죠. 쿼드보다는 미국, 호주, 영국 3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오커스,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동북아시아 또 한국이나 일본에 힘을 실어주겠죠, 인도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하겠죠. 미국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뭐 정치적으로 이런 그 뉘앙스라든가 이런 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도도 이번에 깨달았어. 어떤 걸 깨달았어요? 러시아가 그 경제 제재를 받았어. 미국 말을 어겼네? 그러면 스위프트방에서 빼고 유럽이랑 같이 해가지고 러시아를 규제를 하네? 경제적으로? 스위프트방에서 뺐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국가들 누구 있어요?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국가들. 친미 성향을 보인 국가들도 앞으로 내가 미국 말을 어기면 앞으로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독립적인 결제망이 필요하겠구나. 인도 재무장관 2023년도까지 디지털 루피 선보일 것. 인도가 CBDC 디지털 루피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것도 관련해가지고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다 뭐 리플도 또 이렇게 직감적적으로 참여되어 있던 거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드렸었죠. 2022년도 들어간대. 인도 준비은행이 4월 1일날 이미 들어갔겠네요. 2022-2023년 회계연도에 디지털 루피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빠르게 지금 도입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인도 CBDC예요. 인도가 CBDC 이렇게 왜 이렇게 서두를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움직임 왜 보일까? 다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맞물려 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당장 뭐 친했던 친구고 형 동생 하는 사이가 언제 틀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인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었고 기업들도 다 나가 죽는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 그렇게 되면 내가 당장 죽겠는데 친미? 미국 걱정해? 미국 그 눈치를 봐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인도 입장은.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뭐 제재를 할 수도 있고 틀어지게 되면 루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지털 루피. 회계 연도에 디지털 루피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각국 CBDC가 계속해서 개발될 거고 결제망이 깔리게 될 건데, 자, 아까도 좀 약간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달러가 망한다 하시는 분. 자, 미국 달러가 망한다 1번. 아니다, 달러 망하지 않는다 2번. 쏘세요. 2번. 달러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기존의 달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향력이라던가 점유율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위안화가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이거는 어떻게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위안화 뭐 중국이 싫어요 코인이슈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패권이 분산된다, 뭐 맞겠죠. 근데 달러가 망할 수 없는 이유, 왜 망할 수 없을까?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직까지 달러 연동된 상품이 매력적인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요가 아직 뒷받침되어주고 있죠. 아까 화폐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안전성. 그 나라의 화폐를 믿음이 얼마나 되냐, 그게 중요했고, 또 뭐가 중요했어요?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냐, 그 화폐를, 수요를. 자, 달러. 우리가 달러를 갖고 달러가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는, 왜 쓰일 수밖에 없을까? 내가 인도야, 인도 기업이야. 근데 에너지 원자재 만들 때 뭐를 만들어요? 원유가 필요해. 원유를 사려면 러시아나 오펙 이런 국가들한테 사야겠죠. 그럼 뭘로 사요? 달러로 사야겠죠. 내가 달러가 싫어도 원유 결제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해.
그럼 인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도가 많은 수출품들을 찍어내고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인도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많은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미국도 덩달아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국이 인도한테 기술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다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그러면 신흥국들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나라가 커진다? 어떤 통화가 계속해서 수요가 쓰여지고 커질 거다? 달러. 자, 우리가 달러가 싫어. 원유를 안 쓴대. 앞으로 코인이슈님 4차 산업 해가지고 이제 전기 배터리 차가 하게 되면은 원유 수요가 줄잖아요. 맞는 말이죠. 원유 수요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한대. 달러 안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전 세계 1등, 2등 기업, 전 세계 탑 10 기업 시가총액 기준에서 80% 이상 들어있는 게 어떤 국가예요? 미국이죠. 내가 미국이 싫어. 난 미국 진짜 싫어. 달러 안 쓸 거야. 근데 테슬라를 너무 좋아해. 테슬라 투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화를 갖고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테슬라를 사는 거죠. 난 미국이 너무 싫어. 난 애플이 너무 좋아. 아이폰 빠야. 아이폰 유저야. 아이폰에 투자하고 싶어. 애플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달러 미국의 파생상품 무슨 숏 ETF 어려워 이름도. 그런 상품들 굉장히 많죠. 다 그런 매력적인 상품들, 그런 구조화예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품들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왜? 이 상품 돈 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뭘로 어떤 자금들이 몰리겠죠. 그럼 그 자금들 뭘로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미국이 싫고 달러가 싫어도 미국에는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테슬라가 좋고 애플이 좋고 월마트가 좋고 아마존이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사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좋고 메타가 좋고 하면은, 트위터를 사고 싶고 하면. 이해되셨죠? 위안화가 아무리 커지면 커진다고 할지언정 아직까지는 국가적 화폐를 믿음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를 갖고 바꿔주는 국가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달러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바꿔줘. 깁니다 달러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어. 코인이슈 방송을 보고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 달러로 갖고 있을까? 현금을 갖고 있으려면 어떤 게 이득일까?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가 해외 거래소 요거 MEXC 말씀을 드렸던 거고, 코인 거래는 해외에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내 거래소는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용돈이 필요할 때 디센트 월렛에서 일부 용돈이 필요해. 출금을 할 때 그때 빼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는 어디서 해요? 해외 거래소. 그리고 현금으로 갖고 있어. 똑같이 해외 거래소. 코인이슈 어떻게 갖고 있어요? 파이넥스에 갖고 있죠. 달러로 갖고 있으면서 해지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율 영향 안 받고. 그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것들, 거시적 경제도 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도, 미국이 경제 제재해가지고 루피가 빠졌어. 가치가. 그때 시점이 괜찮으면 루피 또 담는 겁니다. 현금을. 일본 엔화 지금 빠졌을 때 좀 담고 엔화 가치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올라갔을 때 또 일부 매도하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테크를 하고 같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현금 재테크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돈을 버시는 거예요. 투자 시장에서, 자산 시장이든 비트코인은 주식이든. 이해되셨나요? 최대 효율을 보실 수 있는 게 통화 재테크,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